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수능 최저 완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수능 최저 완화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3개의 대학교가 먼저 발표가 됐고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몇 개의 대학교가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처음에 봐야 될 대학교는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입니다. 일단은 변경전에는 이게 솔직히 서울대학교가 이것도 높은 게 아니었어요. 세계 영역 2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둘둘둘. 솔직히 서울대학교가 둘둘둘은 전 높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시켰는데 세계 영역 3등급 이내래요. 뭐지 이게? 그러니까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이상 3등급이고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서울대학교는 이번 연에 최저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최저를 보지 않는다라는 건 솔직히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면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한테는 유리하고요. 어떤 아이들한테 되게 유리해졌냐면 극상 내신 점수 갖고 있는 아이들은 솔직히 유리해진 게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특목고 아이들한테도 유리해졌겠죠. 특목고 아이들 중에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케이스들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방에 있는 일반고 중에 극상 점수들 있죠. 1.0에서 1.8 막 이런 아이들이 솔직히 그렇게 좋은 내신을 가지고 생기부를 만들었는데 최저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일단 이 아이들에게 축하 박수를 보내고요. 두 번째는 특목고 아이들. 최저 때문에 발목 잡혔던 특목고 아이들한테도 유리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점수대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1.5 이런 아이들이 들어갈 길이 진짜로 더 안 좋아진 거죠. 특목고 아이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특목고인데 특목학교 수준이 좀 낮아, 이런 아이들은 솔직히 좀 불리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초유의 관심사가 그거예요. 연고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안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고려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학교장 추천이나 우수형을 가져갈 때, 특히 우수형 같은 경우는 최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어떻게 보면 퀄리티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가 바꾸더라도 학추보다는 그러니까 바꿀 거면 다 같이 바꿀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고려대학교는 워낙 서울대학교 라인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어차피 얘네들 최저값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Z값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워낙 서울대학교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바뀐 학교가 바로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랑 중앙대학교 바꾼 거는요, 이거는 영향이 커요, 다른 학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서강대학교는 4개 영역 3개로 해서 6이었어요. 그죠? 3개 영역 6이었으니까 둘둘둘이었고요. 탐구는 하나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됐는데, 이거를 뭘로 바꿨냐면요, 3등급 이내로. 각 3등급 이내. 3개가 3등급 이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화시켜준 거죠. 이거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얘네 교과 엄청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희 컨쇼가 서강대학교 방송 예측 데이터 해드렸는데, 솔직히 그거 서강대학교 예측 데이터 저희가 방송할 때 솔직히 생각보다 조금 높게 잡았거든요. 평균이랑 이런 것들 계산했을 때 약간 높게 잡은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처음 신설됐기 때문에 빠지는 데이터랑 이런 거 했을 때 조금 높게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러면은 우리 그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들거든요. 저희가 잡아놓은 거. 그래서 이러면은 얘네 학교 한 1.3 막 이렇게 돼야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 어디에서 내려올 거냐면 분명 성균관이랑 걔네 고려대학교 이런 데서 내려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성균관이 교과 전형이 아니에요. 고려대학교는 최저가 서강대보다 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2개 떨어진 아이들이 가는 학교는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거든요. 근데 한양대학교는 최저가 없다 보니까 극상 점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라인으로 묻어가는 게 서강대밖에 없어요. 이러면 서강대학교가 각 3등급 이내라고 하잖아요. 333 나와도 된다는 거잖아 지금. 엄청 완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3등급 이내만 들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서강대학교도 최저 중요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보면 안 보겠다라고도 얘기한 건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과 내신에 대한 환산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3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강대학교 점수대가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서강대학교랑 성균관이랑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한양대가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그 밑에 있는 중앙대학교가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대학교는 서강대 움직이는 걸 보고 바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왜? 성균관대학교는 어차피 최저를 완화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왜? 교과로만 뽑지 않고 한양대학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강대랑 중앙대 이 라인에서는 중앙대학교 이러면 당연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서강대가 저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문과 같은 경우는 세계영역 등급 6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둘둘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그런데 세계영역 등급 합 7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대학교가 서강대보다 최저가 더 빡세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 이거 2, 3이잖아요, 지금. 하나 낮춰준 거거든요. 그러면 서강대학교가 세계영역 각 3등급 이내라면서요. 이러면은 더 쉬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가 서강대학교보다는 점수대가 낮게 형성될 것 같은데 일단 최저가 하나가 완화됐는데 뭐 저거 하나 완화된 것 같고 그래. 큰 겁니다. 하나 완화된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체 인원으로 따져보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 등급대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인원 제한이 걸리고 이런 것들의 변수가 또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더 리스크가 있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자연 같은 경우는 세계 등급 합이 7이에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탐구를 하나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똑같이 진 거죠. 과탐 하나 준비하는 거랑 두 개 준비하는 거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이거 엄청 완화시켜 준 거예요. 이러니까 중앙대학교도 당연히 교과에 대한 내신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로 통해 가지고 중앙대학교랑 요 라인을 봤을 때 누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경희대학교와 외대 이런 학교들이 나왔는데, 일단 경희대학교 먼저 얘기하면 경희대학교가 2, 3, 5인데 더 완화시킬 게 없어요. 솔직히 경희대학교는 안 바뀔 거예요. 경희대학교 여기서 더 어떻게 완화시켜? 3, 3? 와, 3, 3이면은 하여튼 그래요. 3, 3이면 안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경희대도. 그러니까 2, 3, 5기 때문에 경희대 건대는 더 이상 건드릴 건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 학교가 있어요. 누굴 봐야 되냐면 얘네가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지금 솔직히 제일 궁금한 학교가 얘네예요. 첫 번째 시립대. 시립대 얘네가 3개를 걸어놨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높다라고 생각했던 학교예요. 시립대는. 그런데 시립대가 지금 경희대나 이런 외대보다도 세게 걸어놨었거든요. 이러면 내신 등급대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요번 년에 좀 이따 6월 모평 때 6월 모평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이게 문과 애들이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홍익대학교, 와, 학교 레벨도, 이거 홍익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레벨도 솔직히 메인 라인의 상위권 학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최저를 엄청나게 지금 세게 걸어놓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건대나 경희대보다도 세게 걸어놨기 때문에. 이러면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3등급 막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외대가 둘둘사잖아요. 두 개 합사인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센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둘둘사기 때문에 이거 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대랑 서울시립대, 홍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거기다가 아주대학교, 얘도 둘둘사예요. 아주대학교는 나 왜 이렇게 세게 걸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얘네 아마 인하대 꼴 한번 놔야 돼요. 인하대가 옛날에 각 2등급 걸어놨다가 엄청 완전 무너져 내리는 학과들이 나타났거든요. 아마 아주대학교가 그거 답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빵꾸나 할 만한 학과들을 잘 찾으시면 엄청나게 2등급 때 후반대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막 뚫고 들어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학교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 서울시립대, 홍대, 외대, 아주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봐야 돼요. 얘네들 움직이는 거 봐서 그 밑에 있는 학교들도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숙대나 이런 학교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학교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수능 최저 완화 발표가 막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을 만한 학교들도 보이지만 지금 서울시립대랑 홍대 얘 두 개는 반드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일 시립대나 홍대 입학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난 지금 이거 보고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학교 말도 안 되게 무너질 수 있다 라고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입학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하여튼 얘네 학교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셔야 돼요. 만일 홍대 같은 경우 최저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저 홍대 방송 다시 찍어야 돼요. 그 정도로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번에 만약 우리 아이가 내신 등급이 좀 모자른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면 시립대나 홍대 같은 데에다가 도전할 수 있는 요런 라인들이 지금 구성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있고, 요번에 수능 최저 완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장 추천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이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막말로 학교가 몇 개 없었어요. 추천하는 학교가 몇 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줄 세우기 식으로 했는데, 요번 년에 추천하는 학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들이 이거에 대한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변수 가격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요번에 교과 전형을 준비할 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작년에 대학교들이 발표한 데이터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